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내배팅유시 신성훈이고요. 자, 오늘은 2016년도 6월 17일 금요경마 준비되어 있고 박남규위원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경마도 역시 오크스배는 별다른 이변 없이 그래서 일단은 2차권에서는 좀 미변이 생겼죠. 오똑오똑이는 그냥 뺑 돌았고 그 이변을 또 제가 또 잡아드리면서 14배짜리 또 승부 경주에서 또 적중시키게 됐는데 지난주 또 박 의원께서 좀 선전하셨던 한 주가 아니냐 싶습니다. 부산 금요경마였죠. 금요경마 그 8경주인가요? 네. 8경주에서 30점 또 7배, 30배짜리 또 현장 승부에서 또 적중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16경마도 부산 경주 3경주 또 6.8배짜리 주행 한방 적중해 주셨고요. 역시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는 제주도에도 열렸던 대상경주 사복낙조 특별 경주죠. 그것도 주력 한방으로 그것도 23배짜리였습니다. 단방으로 또 승부 경주를 한번 때려가지고 제대로 20배짜리 단방 적중해드렸고 또 오크스배 부산경마도 또 잡아드렸고 또 제주 또 금요 1경주도 8.8배짜리 주력 한방 승부 문제 나왔고 그래서 지난 경주는 거의 한 15경주가 적중이 나와주는데 이 중에서 한 10경주 정도가 단방으로 주력으로 때린 게임에서 또 승부 났기 때문에 좀 재밌는 한 주가 아니냐 싶습니다. 이번 주도 한번 분전을 해드릴 것을 약속 안 드리겠고 이번 주 편성도 참 고만고만한 게 쉬운 편성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첫 경주가 올 10마리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바로 박남규위원의 승부 경주부터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박 의원께서 1경주하고 8경주 두 개를 승부를 보이시고 저는 6경주하고 10경주 한번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실 경주는 첫 경주입니다. 박남규위원 첫 번째 추천드리는 제 1경주 국산 10마 10m 레이스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든 이 액면 배당판 흐름은 4번의 유로파가 압도적이네요. 남부전이 다 고만고만하게 잡혀있는데 자, 박남규위원의 추천의 편입니다. 현장 가면 사보면 유로파 놓고 쫙 팔리겠죠. 빨간 배당, 10배 미만의 배당이 쭉 형성이 될 텐데, 어쨌든 유로파는 데려가야죠. 일단 선행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렇게 혈통적 기대 시간이 이렇게 아주 높은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거리에서는 활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점에서는 유로파는 데려가고, 후자권에서도 유로파를 인정하는 순간에는 한 방을 가야지 여러 방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쟤는 궁극적으로는 유로파보다도 혈통적 기대 시나 앞으로 장래성은 더 밝은 마필이 있어요. 따라서 그 마필을 오히려 배팅에 축으로 놓고 하고 만약 하나 유로파가 주력은 한 방으로 가는데 유로파가 능력 발휘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복대목 맞고는 고배당 으로는 한두 마리 받쳐놓고 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놀고 있는 마필은 쌍승스 대가리까지도 유로파보다는 저는 분명 더 뛰어들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마필을 축으로 노려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 방이네요. 네. 일단 근데 4번 중심으로 팔리는 말들이 1번, 2번, 5번, 6번, 7번, 8번 한 두 마리 빼고는 다 잡혔어요. 다 팔리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좀 변별력을 가져야죠.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느끼는 적이고 그 중에서 딱 한 마리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4번 유로파는 워낙 강하게 잡혔으니까 이 윗말을 제외한 나머지 말 중에서 한 마리만 집어낸다면은 주력 한 방에 맞고나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겠습니다. 그 점을 노리고 들어가는 박남규의 승부점 만약해 주시고요. 자, 이경주 들어갈게요. 이경주는 역시 국산 미승리 1300 레이스 잠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는 오히려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1번에 파이스티, 2번에 백두영웅 그리고 5번에 응림여수가 좀 인기만으로 잡혀있는 편인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뭐 인기만 3판이라 봐야죠. 다른 변수는 없고 또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조금 변수로 작용하는데 저는 오버 응급 여수가 1300이라면 뭐 한 번 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백두 영웅이랑 같이 뛰면서 뭐 한 2마시 조금 넘게 이겼는데 1300이라면 다시 한번 뭐 백두 영웅을 뭐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13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응급 여수가 가장 메리트가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앞선이 1번에 파이스트 날 것 같아요. 선행 가능성이 일단 있죠. 예. 이때 원래는 뭐 대응이 그렇게 빠른 말 아닙니다만 이 뭐 나머지 말들도 참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대응을 받고 나머지 이제 추입군에서는 2번에 백두 영웅이냐 아니면 5번에 응림 여수냐 이런 이제 싸움을 하겠는데 오늘 응림 여수도 제가 지난번에 또 추천을 드렸던 마필 중 하나였거든요. 이 지난 3월 18일 날 취임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좋았죠. 네. 그때 인상 깊게 봐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지금 적중이 나와줬는데 이 직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백두 영웅이나 응림 윤수가 맞짱을 떠가지고 그때 뭐 물론 그 백두 영웅이 전개는 그렇게 썩 좋지 않긴 했습니다만 역시 뭐 마지막 힘에서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별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1번의 파이스트의 독등을 중심으로 2번과 5번 둘 중에 어떤 말을 취입하느냐 여기서 이제 선택이 필요한 우열이 드러나는 경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경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국산 육군의 1300별정으로 나와 있는 3경주는 뭐 강축이 없습니다만 일단 이번에 익산대왕, 6번의 라온 벤트리 그리고 뭐 10분의 케이프 매직, 12분의 쾌속 볼트 골고루 잡혀있는 편인데요. 확실히 익산대왕은 그 600에 가까운 체중이 부담은 부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혈통적으로도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워낙 좀 느려 터진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데뷔전에서 고배당을 터뜨리면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압도 1위였었죠. 그때 우리가 방송에서 불안 요소를 뭐 충분히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이게 3착인데 또다시 뭐 1300으로 경주거리를 조금 늘려서 또 취입에 대한 어떤 기대치 때문에 또 팔립니다만 뭐 저는 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필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만 없는 레이스죠. 뭐 고만고만한 그런 전력인데 저는 외곽 12번 캐서볼트를 가장 재밌게 봅니다. 캐서볼트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힘도 있고 또 훈련도 잘하고 나왔어요.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나긴 했지만 뭐 레이스 흐름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중위권 내지 선행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또 지난번에 특히 이제 초반에 발주를 하면서 옆에 있는 마필에게 또 방해를 받는 또 불운까지 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저는 12번 캐서볼트가 이 편성에서는 그야말로 첫 입상을 읽어내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액미 때문에 이번에 익산 대왕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만 역시 뭐 지난번처럼 일단 뭐 발주 자체가 좀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렇죠. 워낙에 근데 체중이 너무 무거우면 게이트에서 좀 낑겨가지고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데 혈통적으로 너무 느려 터진 말이어서 사실 뭐 전 데뷔 전에 어떻게 왔나 싶어요 이 말이. 그때 기가 막히게 왔어요. 하여튼 안쪽만 그냥 타고 와가지고 자, 일단 익산대왕에 대한 과시는 금물이다. 어쨌든 넉발주하고 시작할 겁니다. 어쨌든 뭐 앞선권에서는 6번의 라운 벤트가 좀 나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10번의 케이프 매직이 지난번 좀 진로 선택에서 아쉬움을 당했던 마필인데 이번 안정이 좀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뭐 부중은 좀 늘어난 조건이긴 합니다만은 복병은 외곽의 두 마리가 좀 관건 같아요. 10번의 케이프 매직, 12번의 쾌속 볼트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4경주는 국산 육군의 1200 별칭으로 나와 있고, 이제 12번의 노던 트레이스 중심으로 2번의 테이크 어게인, 또 8번의 영광 웨지. 이 노던 트레이스가 그렇게 센 분은 아닙니다만, 근데 편성에는 상당히 강점이 있네요. 그렇죠. 일단 뭐 이번 경주 특징이 그렇게 빠른 선행마가 없는 그런 레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던 트레이스가 외곽이긴 합니다만 뭐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그런 조건이고 또 컨디션도 지난번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노던 트레이스는 이 편성에서는 뭐 사실상 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고 숨어있는 목병은 전 10월 태권 미소를 재밌게 봅니다. 일단 뭐 부담 중량도 3.5가 빠졌고 정말 모처럼 강도 높은 주기를 소화하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 경주 핵심은 역시 뚜렷한 선행마가 없어요. 그래서 앞선 자체가 뭐 이렇게 페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태권 미소도 발주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따라서 이번 경주가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 거기다 감량 2점이라면 뭐 전개적인 메리트를 안고 있는 11번 태권 미소가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12번의 노던 트레이스는 안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난번 4월 달에도 상당한 그
거리적인 손실을 감내하면서 외천을 많이 돌았는데도 힘을 냈거든요. 뭐 지난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도 어차피 이번에 넉발 할 겁니다. 계속 넉발 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워낙에 지금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박 의원께서는 복변을 오시는 거고요. 앞선권 진행마 중에서는 역시 이번에 테이크 게인이 그래 선행은 치고 나가겠지 않겠냐는데 근데 이분도 지금 대는 나가도 워낙에 뒤가 없는 말이라서 참 보기가 힘들어요. 8번의 영광의 죄인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12번, 2번, 8번 중에서는 12번 한 마리가 가장 확실하고 나머지 말들은 결과를 좀 장난기 힘든 막 그런 조건이 싶은데 일단 뭐 10번의 비트박스도 저는 숨어있는 말은 된다고 봐요. 이 비트박스도 지난 그 4월 10월 정도의 경주 전개 능력을 보인다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번 실반 복수만을 두 마리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경주 보시죠. 혼합사고에 1200 핸디캡이고요. 이제 오경주는 자, 액면적으로 2번의 대호강자를 중심으로 7번의 터프 컨츄리 잡혀 있고요. 이게 이제 1번의 위닝 넘버, 8번의 신나다르도 그들을 따르고 있는데, 저 도와드릴까요? 이번 대우강자는 뭐 저는 인정합니다. 뭐 비록 승부자리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따라가면서 온바시는 상당히 컸고, 이번 경기는 뭐 선행까지도 이번 게이트에서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승부전 치고는 편성이 강한 편성이 아니죠. 대우강자 인정이 되고, 반면에 터프컨트리는 뭐 지난번 정말 체력의 전개를 했었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터프컨트리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봐요. 따라서 복병은 전 두 마필을 보고 있는데 4번만 머리스트 파워 같은 경우가 역시 1200 단거리에서는 되는 마필이에요. 최근에 뭐 1300, 1400에서는 무기력했습니다만 1200에서는 뭐 지난번 편성이 정말 센 편성이에요. 이 편성보다 셌기 때문에 비록 사착이지만 그 지난번 정도의 전력이라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외곽의 10번 최강 파워풀이라는 마필도 힘이 느끼차는 혈통적으로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공백기를 가진 게 오히려 최강 파워풀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하고 지난번 복귀전에서도 나름대로 뭐 가능성 있는 거를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4번만 모제스트 파워와 12번 최강 파워풀 이 두 마필이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법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최강 파워풀도 휴양을 한 게 좀 잘 됐다는 느낌도 좀 들긴 있어요. 많이 들죠. 예. 지난번에 이제 종반에 그림도 좀 나왔기 때문에 휴양 이후 첫 출전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뭐 대호강자가 이게 이제 선행이 없습니다. 레이스 자체가. 그래서 원래는 이 대호강자도 좀 취입만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선입병 취입 정도인데 선행이 없는 관계로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도 들고 있고요. 뭐 1번의 위닝 넘버 인기만으로 지금 잡히고 팔려 있고요. 여기 뭐 7번의 터프 컨츄리, 8번의 신나다 잡혀 있는데 역시 뭐 이제 이런 인기권 외에서 좀 이번을 제외하고는 좀 취입 능력은 뭐 그렇죠. 기복마들이어서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별로 없죠. 예. 그래서 뭐 4번 머지스트 파워 또 10번의 최강 파워풀 두 마리 특히 10번은 좀 그램 승리 있는 말이다. 그래서 복병권에서는 배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들고 있네요. 참고해 주시면서 6경주 신선에 오늘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복승보다는 3복승을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6경주 국산오건에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 지금 3번의 럭키타임과 1번의 최강 어드벤처 두 마리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뭐 2번의 아름다운 꿈사 유성 빅토리 뭐 이런 게임으로 지금 배당판 들어가는데 자, 박 의원께서는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 대끼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두 마필 모두 1번, 3번이 승권전을 갖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 최강 어드벤처는 뭐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고 또 3번만 럭키타임 같은 경우도 선행권에서도 되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강탈해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따라서 뭐 앞으로 보여줄 거는 여력도 많고 승부전 치고는 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1번, 3번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를 보는 이유는 좀 1번의 최강 어드벤처 특히 뭐 3번의 럭키타임은 지난번에 너무 약한 편성에서 이게 올라 말이라서 좀 검증이 좀 필요한 듯 보이고 일단 앞선권에서 1, 2, 3, 4 이 네 마리가 치열하게 치열할 텐데 이거는 그래서 복승번은 3번 가야 되는 이유가 5번, 6번, 7번, 8번 중에서 반드시 취입을 누가 한 마리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선행만 3마리가 싸워가지고 동시에 들어오기 힘들어요. 2착이 됐든 3착이 됐든 뒤에서 날라오는 한 마리가 꽂히면서 배당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후미권 5번, 6번, 7번, 8번 중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노리는 관리형 복병이기 때문에 그것과 인기말을 딱 놓고 때리면은 바로 중배당이 나오는 승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서가 확실하게 나와요. 이거는 정말 재미난 성될 것 같습니다. 6경 좀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7경주를 보시죠. 7경주는 국산 5군의 1600 핸디캡인데 일단은 11번에 위시 미러를 중심으로 백님 배당은 돌아갑니다. 이게 그 10번에 포스타, 또 2번에 강호 아이언, 4번에 마약 컨트리 잡혀 있는데 다 불안해 보이는데요. 불안해 보이죠. 특히 위시미럭은 정말 좀 불안해 보입니다. 최근에 계속 쥐어짜면서 2차, 3차인데 더는 없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는 부담 중량이 또 2.5가 늘어났다는 것도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또 외곽이기고 여러 가지로 위시미럭이 정말 불안하고, 따라서 빠질 가능성도 좀 충분하다고 봅니다. 복병은 역시 8번 더스타즈와 2번 강화이언, 요 두 마필 같은 경우는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마필이죠. 더스타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많이 올라오면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저기도 이번 경주는 상당히 신경 써서 하고 나갔고, 강화이언도 최근에 최선의 레이스, 특히 지난번도 최선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1300보다는 역시 1600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2번마 강화이언과 8번 더스타즈, 요 두 마필이 복병 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일단 10분도 못 믿어요. 못 믿죠. 10번, 11번 둘 다 지금 부정 조건인 자체도 그렇고, 4번도 거의 좀 부인이름이 그리고 있어. 2번, 8번 언급해 주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8번의 더스타즈가 충분히 그리 믿다 봅니다. 특히 지난번 그 4월달과 5월달 보면 경주 양상이 4월달에 1번 게이트였고 5월달은 이제 11번 게이트였습니까? 자리를 못 잡았거든요. 그래도 막판에 그러면 종변의 달력은 전혀 안 죽어요. 힘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8번 더스타즈. 그래서 숨어있는 복병은 8번 한번 배당 말아서 한번 관심을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8경주죠. 박남규 유인원의 두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이고요. 국산 4군의 1400 핸디캡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역대 강축이 없이 인기도는 돌아갑니다. 그중에 3마리가 이제 팔리는데 6번의 현대기상, 10번의 블랙 사파이어, 11번의 매직 라인. 자, 그 외에 또 20마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번 경기 정말 아주 큰 배당이 전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지금 배당판을 주도할 수 있는 인기만 샘마필이 하나같이 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행운대 기상도 지금 경주거리가 1,400원 늘어났는데, 늘어난 경주거리가 좀 불안하고, 지난번 별무리한테 3마신의 착착을 보이면서 준우승에 머물렀다는 것도 그렇고, 또 11번 매직라인도 역시 1,400이라는 부담, 물론 1,400에서 여러 번 입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57의 부담 중량이면 또 좀 다르지 않나 그런 느낌이고, 또 10번만 블랙 사파이어도 정말 위험하다고 봐요. 최근에 액면은 연승이긴 한데 편승이 워낙 약했고 여력이 너무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기마들이 다 불안하고, 그 중에서 제가 복병 마필을 정말 자신있게 노리고 있는 한 마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마필이 인기도에서는 정말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컨디션의 변화가 지난번 경주 때부터 일어났던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고, 인기마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마필이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데, 인기마들이 빠지면서 복대보 막공으로 들어온다면 이번 경주는 저는 9구도 가능한 레이스다 봅니다. 따라서 철저히 고배당을 노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좀 일반 경마 팬들로서는 좀 보기 힘든 말을 박남기 의원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 배당의 메리트 훨씬 더 좋겠죠. 그 정도리는 박 의원의 승부 찾기 되시면서, 자, 구경주 혼합 2군의 18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구경주는 일단 1번의 생일 기쁨을 중심으로 이제 4번의 영천 에이스, 또 2번의 고스트 블론드, 3번의 영광의 태풍이 좀 잡히는 편인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끼리 봅니다. 생일 기쁨과 영천 에이스. 생일 기쁨이 지난번에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이에요. 조금 힘겹게 준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경기는 어쨌든 다시 한번 독땡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보여줄 그런 매력이 좀 더 있다는 점에서는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저는 3번 영천 에이스도 지난번에 저도 영천 에이스 자식께 추천을 드릴 만큼 컨디션이 정말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지난번보다도 이번 경주 더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천 에이스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세의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 일단 1번, 4번 막군이 전 기본 막군이 될 보입니다. 이 생일 기쁨은 지난번에 단독 선행을 못 나갔죠. 또 외곽에서 선행을 좀 경험을 많았는데, 그래서 버텨낸 거, 그래서 간신히 버텨낸 거죠. 근데 이번에는 1게이트에서 독등으로 치고 나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저는 영천 에이스는 좀 입장이 좀 달라요. 이게 좀 확실히 과거의 기량은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지난번 입상은 되어 주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배당의 메리트도 없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지금 뭐 이마를 영천에 있을 김동준 기수가 아마 첫 기승을 알고 있는데 최시대 기수가 이 3분의 영광의 태풍을 타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대목이지 않겠냐 해서 저는 오히려 3분의 영광의 태풍 이번 경주를 한번 비록 성분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은 좀 사이즈 차는 약간 밀립니다만 이거 보면 최시대 기수의 또 선택이 또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저는 3분의 영광의 태풍도 한번 반드시 좀 체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마지막 10경주 신승을 또 마지막 승부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혼합 3군의 1200 핸디캡이 되겠고요. 자, 이제 10경주는 그 8번의 반지의 제왕이 이제 드디어 일반 경주에서 강한 인기마로 잡혀 있고요. 여기 이제 9번의 우승 라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6번 코스트 마르논 정도인데, 근데 그 외에도 대련 말들은 많아 보여요. 많죠. 이게 지금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정말 변수가 많은 레이스예요. 뭐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뭐 평소도 약해졌고 또 선지백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뭐 이편성에서 빼기는 어려운 그런 맛들이고 물론 이제 9번 우승 라인도 보일 그럼이 여러 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지난번에도 늦발을 하고 외곽을 타면서 그래도 뭐 여기 같이 나오는 골드뱅크나 일주천 이런 마필들을 다 이겨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무친할 수 없는데 상대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마필은 1200이기 때문에 조건이 좋아진 마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뭐 우승 라인 입장에서는 줄어든 경주거리가 뭐 그렇게 유리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뭐 8번 9번의 대끼리 승부는 좀 의미가 없지 않나 보여지고 저는 3번 일류천하고 11번 BK필 요 두 마필이 재밌다고 봅니다. 이 일류천 같은 경우도 물론 지난번에 우승 라인에 지긴 했지만 1200이라면 일류천도 정말 뭐 선의권에서 체리어 전개도 가능한 조건이고 11번 BK필도 최근에 뭐 컨디션 난조로 굉장히 좀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번 경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컨디션이 좀 올라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1200까지는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보렐리 기수 기생이라면 플러스 알파도 좀 더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액면은 8구가 세긴 세 보여요. 네. 특히 뭐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좀 거리가 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뭐 기술적인 마필은 단거리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그런 마필이거든요. 또 상대의 벽도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뭐 8번은 노력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9번의 우승 라인. 지난번에 인기마라 팔리고 3위권에 머물렀거든요. 거기 살짝 좀 달아난 느낌도 조금 있었어요. 있죠. 예. 그때가 같이 뛰었던 뭐 말 중에서 3위는 골드뱅크라든지 4번의 일루천 이런 말들과의 또 경기력 차이. 특히 뭐 3위는 골드뱅크는 지난번에 뭐 종변의 달리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마필이었는데 그래서 이 8구 막권의 틀을 깬 복병들이 저는 반드시 이번 라운드에 있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 8구를 놓고 간다면은 3보로 가는 것도 승부도 가능하겠고요. 8번 9번을 놓고 간다면 3복이 되겠습니다. 8번만 놓고 간다면 이제 복빙도 가능하고 여기 당연히 배당판 상을 좀 청구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복승으로 가든 3복으로 가든 중배당의 딱 바운더리는 한번 노리고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한번 신승훈이 또 마지막 승부 경기를 한번 정해드렸고요. 자, 잠시 후에 이어지는 또 신승훈의 또 제주 경마 또 단독 진행과 함께 1료 부산 교차 경주도 많은 청취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편지를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7일 금요경마 제주교차 레이스 준비되어 있고 모두 7개 레이스 중에 5개 레이스가 정규 레이스로 편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규 레이스 5개 경기만 이제 살펴드리겠고요. 지난주 제주경마는 좀 짭짤한 레이스가 많았습니다. 뭐 토요 제주 1경주인가요? 금요 1경주였죠. 그때 뭐 8등 800짜리 3복 단통으로 한번 맛있게 한번 때려 먹었고 또 지난주 최대 하이라이트가 4복 낙조 특별 레이스 그 경주에서 정말 대담한 승부를 했죠. 22배짜리 주력 한 방으로 22배짜리 주력 한 방으로 일단은 적중해 드리면서 정말 짜릿한 22.3이었네요. 그때 3번 4번이었죠. 3번 3, 4 단통. 그래서 이 고경주에서 완전히 또 상황이 났습니다. 가온회를 하고 무병장수.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셔가지고 아주 통쾌한 적중해 드렸는데 이번 주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서 자, 이번 주는 모두 정규 5개 중에서는 4개 경주 한번 볼게요. 2경주, 3경주, 4경주, 6경주 승부로 일단은 미리 정해드리고 바로 1번급 레이스 1경주부터 한번 살펴드릴게요. 1경주는 제주마 900m짜리 레이스인데
이건 우열이 좀 드러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당판 인기도는 1번에 쇼타임, 3번에 비오톱, 그리고 7번에 제이로, 1번, 3번, 7번 세 마리가 이제 골고루 잡혀 있고, 이 제이로가 이제 이게 뭐 김원곤 기수가 이제 제이로하고 쇼타임 둘 다 뭐 기승할 수 있습니다만, 역시 뭐 제가 타도 1번 쇼타임 탈 것 같아요. 말이 그만큼 또 최근에 가장 핫한 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양치복 마주 입장에서도 김원곤이가 제주를 뭐 제이로보다는 쇼타임 타자에 대해서는 아마 좀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도 입장이 있거든요. 문제는 직전에 바닥을 친 3번의 비오토, 근데 직전은 400m급 게임이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좀 떨어지고, 이 말은 900m 경주를 상당히 잘 뛰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오톱 1번, 3번, 7번 이 세 마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말들은 정말 부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손이 안 가죠. 1, 3, 7 세 마리 중에서 일단은 선택이 필요한 게임이고, 정석 플레이는 1, 3 막권 공략일 때는 정석 플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이어지는 제주 이경주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이고요. 이번 경주도 주력 한 방을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게임입니다. 일단은 배당판 인기도는 1번의 우당 금옥을 필두로 3번의 함성, 7번의 일대 태수, 1번, 7번, 3번 순으로 일단은 잡혀 있고요. 나머지 말들 중에서는 이제 복병이 뭐 이번에 백록여제, 5번의 강한역을, 6번의 산도롱, 5번, 6번에 좀 강하게 좀 잡혀 있겠습니다만, 사이즈는 약간은 앞선 인기 말들이 밀리는 그런 국민이고, 어쨌든 뭐 우동금옥이 뭐 늘어난 중량입니다만 시원시원하게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를 하더라도 독등을 치고 나가는 구도인데, 부담만 살짝 문제가 됩니다만 뭐 그래도 원게이트라는 이점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큰 배당을 노리시는 것보다는 집중된 한 방이 중요하다. 뭐 삼복으로 갈 수 있는 여건도 잡지만 삼복 승도 일단 데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복승식 기준 좀 노려 들어갈게요. 그 중에서 좀 재밌는 사연과 함께 이번 경주는 주력 단방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추는 이경주 단통 승부처럼 들어가겠습니다. 뭐 아마 이경주는 이제 배팅 자금 마련 뭐 측면의 게임을 일단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어지는 제주 3경주가 한라마 2등급의 1000m 레이스로 편성이 되는데, 여기에 또 숨어있는 복빙이 하나 있기 때문에 좀 재밌는 승부가 될 겁니다. 일단 뭐 배당판 인기도는 3번의 빅클럽을 필두로 뭐 5번의 열망, 9번의 이쁜이, 10번의 천상지존 이런 말들이 골고루 좀 잡혀 있겠는데, 근데 이런 말들이 솔직히 능력이 아우라가 좀 세지가 않아요. 어쨌든 3번에 이제 빅클럽도 경주함 지난번에 마체 이상으로 좀 취소가 되었던 그런 마필인데, 어떤 뭐 강축은 없습니다. 강축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숨어있는 복병 안 누르고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복병 중에서는 여러 조가 있겠습니다만, 뭐 2번의 포지션이라든지 6번의 또 기세만발, 또 8번의 차량 300. 차량 300은 언제든지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최근에 좀 발톱을 숨기고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한 마리의 복병을 막대가 중심에 놓고 했던 복대복 승부 가능한 배당 승부처 3경주로 미리 공지를 드리겠고요. 자, 4경주도 좀 인기말들이 좀 불안한 게임이기 때문에 복병만 2마리 한번 노려 들어가는 게임인데, 모두 12마리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5번의 다루름이 지난번에 아주 뭐 좋았던 그 추업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기만은 팔립니다만, 뭐 그러나 충분은 아니죠. 다루름도 그야말로 기복마 중에 한두에 불과하다 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1번 영상 신호라든지 6번의 황해 명산 또는 11번 황제대부. 황제대부는 지난번에 원게이트에서 저도 한번 추천드려가지고 적중이 나와드렸던 그런 게임이었는데, 편안하게 선에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7번 게이트에서 앞선에 좀 지저분해요. 7번도 있고 3번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황제대부는 이번에는 좀 불리한, 인기마 중에서는 좀 불리한 승부가 예고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세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숨어있는 복병, 이게 지금 5번도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 경주 뭐 완전히 깡바닥을 치다가 한번 들어온 말이잖아요. 이거 뭐 다시 한번 믿을 수는 없어요. 상태는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기복마이지 연투를 담보해 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루름을 추러 가는 것도 일단 위험성이 있다는 거 있고, 저는 뭐 숨어있는 복병, 조건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조건을
맞이하고 있는 사연마 한 마리를 막군의 중심에 놓고 중배당 승부처로 미리 공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6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610m. 이것도 1610m라는 게 좀 경주 거리가 변수가 되는 게임이고요. 앵미 배당판의 인기들을 보시면 5번에 이제 송악자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번에 뭐 선진공주, 4번에 역을열전, 10번에 사라보배 뭐 이런 마필들이 골고루 지금 잡혀 풀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선진 4번의 역을열전이 요건 좀 불안합니다. 이게 지금 부담 중량 지난번 경기에서는 아주 로우 핸디 50kg밖에 안 달아갔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선행 자체가 유리한 1400에서 선행 자체가 유리한 게임에서 뭐 독특 나와가지고 무난히 버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10kg 정도의 부중이 그래도 또 살짝 앞말이란 말이에요. 앞말 치고는 상당히 세죠. 이게 59kg를 단적이 없은 그런 마필이 되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역을열전이 인기 막권 뭐 좀 선행도 그런 조건이라면은 장담 못한다. 그래서 역을열전이 이 정도 핸디의 부담을 안고 있을 때 가장 유리한 인기말 중에 복병 있냐 없냐 찾았는데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오히려 이거는 복승으로 때리든 삼복으로 때리든 충분히 환수가 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6경주 과감하게 경주 조건이 불려진 마필과 경주 조건이 유려진 마필을 한번 상세를 지켜본다면 바로 그 빛나는 한방 속에서 복승식 한방 또 삼복승도 때에 따라서는 공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6경주 한번 승부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도 신승원의 또 제주경과 함께 멋진 배팅 또 멋진 승부 결과 부탁을 좀 드리면서요. 현 여러분 부디 근승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